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장이 굉장히 강해서 기분 좋습니다. 코스피가 27포인트 오른 20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나흘 만에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 최고가 냈었고요. 오늘 또 장중에 117만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3%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르는데요. 현대차가 2.9%, 3% 가까이 급등, 기아차 역시 3.3%나 오르면서 7만 1,3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5% 강합니다. 28만 2,500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어제 3.4% 밀렸었는데요. 한 절반 정도 되돌림 나옵니다. 1.7% 상승한 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금융주가 또 약세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강세죠. 신한지주가 1.5% 상승, KB금융 역시 강과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또 올라서 WTI가 이제 배럴당 102달러 선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정유주 흐름 볼까요? SK이노베이션이 1.6% 오르고 있고 S-오일 역시 1.15%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 남짓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LG전자, LG 역시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SK텔레콤도 1% 오르면서 13만 9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인데요. 1% 조정받으면서 3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LG디스플레이는 3%나 급등하면서 2만 9천 원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지난 4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해졌고요. 또 4.6% 급등하면서 12,450원 선 거래가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어제 하락을 했었고 또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데요. 4포인트 오른 540선 회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2.59%나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오릅니다. 36,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서울반도체가 3% 상승한 27,35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다음 종목 흐름은 어땠는지 0.2%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소폭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CJ ENM은 오늘장 1.9% 정도 강세인데요. CJ ENM 어제장에서도 1.7%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포스코 ICT도 1.56% 강세고요.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 중소형주는 비교적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동서와 SM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네오이즈 게임즈, 포스코 캠텍도 약보합권에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3.5% 하락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가 2.8% 하락인데 어제장에서도 3%대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요. 또 GS 홈쇼핑은 오늘 2% 남짓 오릅니다. 어제 3% 강세였는데 이틀 만에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강보합권에 있고요. 그 밖에 머니가이PS가 1.8% 강세, 인터플렉스도 2.7%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전문가는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볼게요. 홍희진 팀장님 네. 봐주십시오. 시장 상황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급락이 저로의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항대를 갭으로 오늘 돌파를 했죠. 예, 그런 측면이만큼 외국인의 매수,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기관들의 매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정국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매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감소된다라면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수 전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상승폭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대 상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제 파생 쪽, 그러니까 콜 쪽에서 매수, 그다음에 지금 풋 쪽에서 매도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아무래도 오늘 6천억 이상의 현물 순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지금 차익거래 매도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외국인의 지금 선물 매매 동향과 좀 일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한 2천 계약 정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차익거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 수가 줄어들고 매수 전환할 수 있다라면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금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오늘 단연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두 축이 쉬어가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 종목을 끌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레벨업 한 단계 지수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업종이 힘이 가장 좀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그러니까 비철금속 관련 종목도 일단은 상승세를 좀 확대시키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은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업종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환율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원 70전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뭐 1시간 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오늘 뭐 112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면은 더없이 좀 좋은 지금 여건이 좀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주식 비중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주식을 추가적으로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부터 봐주셨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203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연 오늘의 강세는 IT와 자동차가 주도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주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특징주 있는지 함께 짚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28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주면서 개인들이 전형적으로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큰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61선에 안착해서 향후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원전 그 문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돼서 금일 3%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같아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로 놓고 보면 지금 SNS 테마주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KINX 쪽이 12%까지 상승하면서 나우콤, 이로운 등이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하고 박근혜 테마주 이런 쪽으로는 지금 테마주 단속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한번 반등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포트에서 지금 3% 급락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닥 지수를 조금 깎아먹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도 지금 레벨업을 시도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그동안 연동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기관 쪽에 물량을 해서 연동하고 있으니까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쪽에서 좀 눈에 띄는 테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금일 그렇게
테마주 쪽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예. SNS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페이스북 IPO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렸다 뺐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밴드가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 노출에 따른 뭐 이익 실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가 강하잖아요. 네. 뭐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보다는 그런 자동차 그런 쪽 시설 장비 쪽하고 이런 쪽의 흐름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부품주 코스피 쪽에서는 특히 뭐 현대모비스가 61선 깨고서 강한 하락 이후 지금 되돌림 파동이 들어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61선을 밟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모비스 쪽에 좀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 어제 깨고 내려간 게 반짝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리라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4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장비 관련 설치 관련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윤 연구원은 IT 대형주를 비중 축소할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신한 PWM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반등 국면이지만 프로그램 매물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코스피가 이제 20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해외 악재가 완화되고 있다. 코스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은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있고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인 연구원 포트부터 보죠. 총 5가지 종목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오늘장에서 2.5% 장중에 오르면서 이제 수익이 플러스 전환이 된 상태고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다우기술이 장중에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7% 이상 나게 됐습니다. 자,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은 50%를 들고 가시는데요. 현대산업이 오늘장 4% 급등하면서 수익은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등락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한진 PNC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신데요. 옵트론텍 10% 들고 계시고 OCI 비중이 90%셨는데 10%로 비중을 줄이십니다. 이유는 저가 매수를 위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셨고요. OCI는 오늘장에서 3% 가까이 급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80%로 늘어났는데 어떤 종목을 사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를 113만 5천 원을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급등하면서 지금 이 가격대는 오지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 어제장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125만 원 설정이 됐습니다. 유효한 성장 동력이라고 또 모멘텀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한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는데 한 종목은 매도를 하십니다. 평화산업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이 17% 정도 났고요. 국제약품은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정도의 등락이 나왔고 손절을 하시는 건데요. 예상과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르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이 50%의 현금이 50%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사시는데 KDC입니다. 매수가를 996원 주셨고 목표가 거의 50% 수준이네요. 1,5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사 이동통신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5종목 있으시고요. 5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다산네트워크스, 덕산하이메탈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 제이콘 텐트리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봅니다.
채용 전문가의 평화산업이 1위로 올라왔는데요. 17%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박성일 전문가의 삼성증권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2위와 3위에 또 정영훈 전문가의 덕산 하이메탈과 다산네트워크스가 4위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채용 전문가 변함이 없네요. 206%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가 13%, 신용훈 전문가가 5% 수익률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또 포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 금일 시장은 전이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현재 해외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 그리스가 추가 긴축 조치를 채권단과 합의함에 따라서 20일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승인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좀 호조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요소로 계속해서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과 함께 지금 현재 선행 경기 반등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크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일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변동성이 들어와서 증시가 만약에 등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한 2,000포인트 내외에서는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포트의 변경은 없으신데요.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현대모비스, 덕산 하이메탈 이렇게 두 종목 다시 한번 AS 해주십시오. 네, 우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정치권에서 FTA에 대한 그런 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최근에 흐름은 좀 좋지 못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어느 정도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FTA가 예정대로라면 이제 3월 초에 어느 정도 이제 발효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1분기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잘 알다시피 아몰레드 대표주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좀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품 다변화에 따른 또 수혜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동사의 성장성이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 전 고점인 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덕산 하이메탈 모두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보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포인트 상승한 2025포인트로 출발하며 이직선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31포인트 상승한 2028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가장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이에 기관이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1,56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22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160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5포인트 상승한 540포인트로 장 출발해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55억 원, 외국인은 3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8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5원 40전 하락한 1,126원 50전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에 대한 기대감과 미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7원 70전 하락한 1,12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는 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는 3.19% 상승한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52% 상승률 기록하며 32만 6천 원에, 신한지주는 1.6% 상승한 4만 4,1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1.6% 상승한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5,150원에, LG전자는 2% 강세 나타내며 91,600원에, LG는 2.7% 상승한 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중국의 LED 지원 정책에 6%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은 1.4% 상승한 31,650원에, 포스코ICT는 1.4% 상승률 기록하며 8,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10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M은 보합권에서 58,2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0.1% 약세 보이며 4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1.9% 강세 나타내며 8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67,500원에, 젠백스는 약보합권에서 3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동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는 2% 강세 기록하며 91,500원에, 하이닉스는 1.2% 상승한 2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증권업종이 2.3%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며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2,000선 재돌파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4.68% 상승한 14,550원에, 우리투자증권은 3.72% 상승한 13,950원에, 현대증권은 4% 강세 기록하며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주인데요. 실적 호전 외에 이틀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는 8.7% 급등세 기록하며 8,500원에, 성신양회는 3.5% 상승한 3,355원에, 쌍용양회는 1.7% 상승한 5,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엔젤인데요. 브라질 3위 이동통신사인 팀과 통화 연결은 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해외 매출액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 급등한 5,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주입니다. 이달 29일부터 빅뱅이 새 미니 앨범 발매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 급등세 기록하며 6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2030포인트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 전문가는 코스피 단기 고점이다, 이제 물량 좀 줄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다, 지금 시점이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병곤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도 그 오후 방송 때 조정 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조정 많이 줄 때 오히려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아직은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환매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올라갔을 때 챙기자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투신권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외국인만 매수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형주만 지금 상승세를 자꾸 주도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특별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게 되고 또 시장에 물꼬를 트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들 부동산도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시장에 떠도는 자금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게 되면은 결국 기관이나 투신권의 매수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나 투신권은 어차피 종목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보유를 하셔야 될 시점이지 주식을 줄일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금은 사거나 보유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도 함께 좀 짚겠습니다. OCI가 오늘 다시 3%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이 다시 10% 이상 나게 됐고요. 금호전기, 삼성테크인, 또 최근에 산 태움까지 오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종목별로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새롭게 사신 종목이 하나 있으신데 STX 조선해양이었잖아요. 어제 조선주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 시점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우선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흐름이 12%까지 상승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탄력이 좋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반등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쯤에 매수를 16,300원에서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잡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목도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눌림목을 거쳤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수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태움도 오늘 풍력발전 쪽에 유가 급등 소식 때문에 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디긴 하지만은 좀 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호전기라든지는 LED 쪽 이런 쪽도 역시 상승 추세가 견조한 편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포인트상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테크인이 최근 들어서는 진행은 잘 합니다만 좀 탄력이 좀 더딘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는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진행사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 그대로 좀 자신 있게 홀딩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STX 조선해양을 포트에 담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셨다 하셨습니다. 자, 수익을 높여라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개장한 지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갭상승 출발해서 현재 202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전략 짜주십시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주봉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라면 뭐 다음 주 정도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진국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다우 같은 경우는 1%대 상승,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대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저께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어제 그 부분은 다 이제 뒤엎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를 매수세가 압도하는, 그러니까 장악형의 캔들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올 만한 상태에서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으면 하락을 하고 매수세가 많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장악형 패턴이 나온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우지수가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만 유지를 해줘도 다음 주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장악형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뭐 다시 뒤엎는 뭐 음봉의 장악형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간밤에 또 진행이 되겠죠. 미국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만한 어떤 이슈가 오늘 발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선행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선행지수가 뭐 생각보다 좋거나 아니면 예상과 부합을 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그날 미국 시장의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기관이 큰 폭의 매도가 나왔지 외국인들이 뭐 큰 폭의 매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현물 매수를 좀 증가시킨다라면은 아무래도 경기 지표라든지 다우 시장,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큰 지금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마 3천억 이상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라면은 일단은 주말 동안은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금 기관의 매도가 한 3천억 이상 출회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1.3%대 지금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지만 오늘은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를 지금 갭으로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갭자리가 메워지지만 않는다라면 이제는 갭자리가 2010포인트 정도로 지금 확실하게 좀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추세선상 윗방향으로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2010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2010선을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오늘 갭 발생은 상당히 좀 긍정적. 외국인의 매수,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수급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의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식 비중이 50% 미만이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장,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셨을 때는 업종 대표주를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은 강한 업종, 뭐 삼성전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쪽보다는 자동차나 뭐 화학이라든지 고려행 같은 지금 비철금속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도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덧붙여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긴 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물론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하지만은 현금을 항상 20% 내지 30% 정도는 좀 보유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같은 그 조정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몰빵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20-30% 내지 보유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더 무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50% 이상, 그러니까 70% 정도까지는 채워 놓으시고요. 그 이상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시장 방향성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주식 펀드에서 7거래일째 순유출이 일어났다고 네. 하는데요. 어제 기관 물량 많이 나왔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투신이 좀 사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관은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주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 매도가 나오는 건 개인들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심리 이꼴 기관들의 수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점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2,000포인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본전 심리 아니면은 2,200포인트에서 과거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좀 팔아보자. 그러니까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투신권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좀 받자라는 주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쪽에 자금을 많이 유입시켜서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아무래도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7년도에도 그런 형태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신권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출력일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게 앞으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주대영 대리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하고 투자 전략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밴드 하단으로 1980선을 제시해드리고요. 밴드 상단은 2050선 제시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10%가량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200포인트 지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별 종목군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도모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장의 느낌은 아니고요. 2000선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저항 라인을 틈타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2000선을 하회하면서 좀 투심을 급격히 위축했지만 금일 바로 미국장의 급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는 거,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그냥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 갭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바로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유로 달러인데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옥석 가리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닝 쇼크 종목군들이 약 50% 이상 된다는 점, 금일 나타나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분명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오히려 종목이 역행한다 싶으면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될 수 있다. 어닝쇼크에 가까울 수 있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어닝쇼크 종목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매수 주체는 삼성전자인 게 분명하죠. 지금 5% 급등하고 어제 보합에 마감했다가 금일도 3%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매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종목군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두산중공업이 고점권 형성하고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나 급락인데 이것도 실적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시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올라왔냐? 그동안 올라왔던 거는 코스피 지수 상승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월과 2월 달까지 보합권에 있다가 근 3일 동안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쪽은 일단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달러원 환율, 유로 달러 환율 흐름 봐주신다고요? 예. 예. 지금 국내 시장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이 1,100원이고요. 저항 라인이 1,200원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20원 정도는 오버시팅 국면이라고 봤을 때 1,120원을 밴드 하단 잡고 1,180원을 밴드 상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이죠. 1,200원에 있던 원달러 환율을 장 막판 20원 급락시켜서 1,180원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뭐 도시락 폭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고요. 뭐 간접 개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두 개입이죠. 한은 총재께서 뭐 예의주시하지 않겠다. 환 세력, 투기 세력 예의주시 않겠다. 뭐 이러면서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지난 1,160원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서 1,120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전일 같은 경우 1.3% 지수가 급락하는 틈을 타서 1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1120원 위에서 노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환율 시장은 개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코스피와 다른 흐름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유로 달러 쪽인데요. 예. CG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HTS라서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요. 큰 그림을 보시면 지난 10년 10월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하다가 1.3을 깨고 1.27 부근이 10년 평균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줬죠. 그래서 1.30과 1.32 정도에서 지금 밴드를 짧게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1.30 유로 달러를 깨고 내려가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1.30을 가까스로 깨지 않고 모면하고 있다가 미국 반등을 틈타서 금일 1.31 이상으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0 밴드 하단이고요. 1.32 밴드 상단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선반영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유로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수혜주는 미국이죠. 달러 강세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는 미국이라는 점도 분명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지금 13,000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꺾이기 전에는 13,000은 분명 회복해 줄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000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유로 달러가 1.3을 깨고 강하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연동된 흐름보다는 오히려 별개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대영 대리님, 유로 달러 환율이 1.3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장이 강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수혜주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미국이 수혜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뭐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자꾸 언급을 하면서 자꾸 시장을 불안하게 하죠. 그런데 지난달에 프랑스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서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을 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다우 지수의 흐름이 더 좋다라는 점도 분명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유럽이 또 돌변해서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코스피가 받아내는지 2000선과 60주선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60주선이 포진되어 있는 1980선을 밴드 하단으로 그래서 제시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사셔서 종목을 좀 잘 가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실적 좋다는 점을 이용해서 선침의 세력들이 끌어당긴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미리 나온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번 장 대응하는데 큰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잠시 뒤에 두 분의 관심 종목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출발이 됐는데 상황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또 일본 증시도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49% 상승한 2368.4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350선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235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철강 업종 실적 악화했다는 우려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는 가운데 2011년도 1차 상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의 수익성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12년도 철강 업계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업종은 그와 반대로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평안보험
그리고 중국 태평양 보험그룹 등 이제 주요 보험 업종들에 대한 실적 증가세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 중국 본토 증시 및 홍콩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투자 자산 또한 자산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보험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 또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A주의 신설 계좌 수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주 계속적인 계좌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235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 이후 상승 기조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네. 이제 사볼 만한 종목 언급해 주셔야죠. 네, 오늘 자동차 업종 중에 하나 갖고 나왔고요. 기아차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죠. 그 안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 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은 살아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우려감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니까 지금 전년, 그러니까 같은 달 기준보다 17%하고 30% 이상씩 각각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차 출시겠죠. K9에 대한 신차 출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거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죠. 주도주로.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이 좀 나와주죠. 근데 이제 선물 지수와 상관없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단연코 좀 주도 업종이다,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오늘 3.6%나 급등하는데 따라가는 거 어떻게 좀 무리 아닐까요? 일단 종가 기준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슈팅이 안 나온다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시세를 보시면 안 되고요. 힘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12월 달 고점, 1월 달 고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어제 고점도 일단은 갭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2달 동안의 평균 고점을 갭으로 뚫었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밖에 지금 지나지가 않았는데 어제 거래량 호적 뛰어넘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가 그만큼 많고 지금 매수가 그만큼 좀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기아차는 아무래도 저항대를 좀 뚫어버리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뭐 장 초반에는 매수가를 지금 78,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매수가를 한 78,000원 정도로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정도 가격을 걸어두면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1,000원 아니면 그 정도, 아니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의 종가가 되면 일단 좀 매수해보자. 근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7,000원 정도 좀 잡고, 그러니까 지난 전고점 11월달 고점이겠죠. 그 구간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66,000원 정도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 오늘 관심 종목 기아차였는데요. 어제 주셨던 동성 하이캠은 장중에 급등해서 수익이 벌써 5% 이상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주대형 대리께도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주대형 대리께서 주셨던 STX 메탈은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또 지난주 주셨던 중국 엔진 집당 역시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금일 장중 관심 종목으로요. 제가 하림하고 완리하고 지금 신성 ENG를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뭐 반도체 시설 업체죠. 지금 보시면 이제 클린룸 사업하고 공기 청정도 제어 장비 설치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업체의 호황으로 인해서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뭐 다 아시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국내 내노라는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업종 PER이 30.63인데 동사 PER이 2.49,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수 가격을 3,31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 45원 올라와 있는데요. 뭐 2% 상승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손절 라인은 3,1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4,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짚어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충실히 겪고 있으니까요. 지금 부분에서 한번 사보시면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주대영 대리 관심 종목 신성 ENG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솔로몬 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